후보님, 2번 권익현 후보님, 3번 김경민 후보님, 4번 김종주 후보님. 답변 시간은 7분입니다. 마치기 30초 전에 알람이 울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권 후보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따로 없지만 제 개인적인 또 소신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대답부터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 생태계 패러다임의 전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각에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교육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의 의무 교육기간은 아이들이 풍성한 마음을 가꾸는데 아주 소중한 성장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등수로 줄을 세워서 아이들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것은 아이들의 숲을 가꿀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것을 바꿔야 한다. 우선 바꿔야 된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교는 아이들에게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선당의 평가를 자제하고 차별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등수 개념을 학교에서 없애고 수준별 교육 과정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개념에 입각해서 교육 과정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는 30명 아이들 모두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끌어야지 1등에서 30대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나 누구나 거쳐야 할 학습의 어떤 사회적 경험과 학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학습 사유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삶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속 가능한 학습력 성장이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경로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귀 경로에 마련되어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학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회가 물론 가치로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은 학습 사유로 평생을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습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학습 사유의 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이라는 이런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담이지만은 마을 경로당에 예전에 그냥 경로당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앉아서 화투 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에 넘어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어떤 문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의 활동 공간은, 청소년의 활동 공간은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과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공연까지도 또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관 확충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고 신규로 도서관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새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국립도서관이나 각종
기자재를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충족해서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게 도서관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안읍 내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유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어있는 용도에 맞는 불분명한 건물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중개축에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이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그 핵심 키워드를 가칭으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의 형식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논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일부, 면사무소가 중심지역이 면소재지 중심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일부 시설을 중개축하는 것도, 그리고 용도 변경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소년이 부활의 미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고 장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가능한 스페이스, 문화 스페이스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도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1318 문화카드인데요. 13세에서 18세,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여기서 웃는 얘기지만 육성유비라고 있었습니다. 육성유비를 선생님은 자꾸 가져오라는데 집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끝났습니까? 네. 통합적 지원에 대한 교육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것은 거버넌스 협의체를 행정적 지원, 교육과 행정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것은 학습지원센터를 제가 완주, 그 다음 김제 집병사 학당에 대한 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충분히 저는 검토했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년에 10명 정도, 물론 1등에서 5등이 있지만 5등에서 30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등에서 5등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이러한 한 학년에 10명 정도 선지적 견학을 통해서 적성에 맞으면 언어 지원을 하고, 언어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과 제빵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언어를 7분 초과하셔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권익현 후보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부안의 교육을 모두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제가 도의원을 2006년부터 2대에 걸쳐서 했는데요. 2006년에 저는 교육복지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첫 상임위가 바로 교육복지위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과 특히 또 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남원의 학생교육원을 갔었는데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숙소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휴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그때 당시 교육과 함께 남원의 학생교육원에 체육관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현실화됐어요. 또 두 번째, 석계 유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아원을 김대석입니다. 유아원에 갔더니 이 놀이터가 테를 메고 있어요. 위협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이곳은 학생들이 정말 이용해야 될 곳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그 놀이터에 위협 올라가지 마세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또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유아원을 유아 교육 진흥으로 승격을 시켜라. 유아 교육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돼서 익산에 유아 교육 진흥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하나 그 구동초등학교가 2004년에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돼가지고 제가 2006년에 도의원에 들어갔는데 폐교가 2004년 돼서 2006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좀 감기가 들려가지고요. 걸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완전 여기를 슬럼화되고 참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우리 교육장님께 여기다가 교육문화회관을 좀 짓자 했더니 교육장이 펄쩍 뛰었어요. 지금 시에 김대시하고 정읍시도 없는데 부안군에 뭔 교육문화회관이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요구한 대로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육에 관심과 또 그 실천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 패러다임을 전하는데 이것은 먼저 교육 대상자인 애들이 있어야 되죠.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없잖아요.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와 그 교육청과 함께 이게 노력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기필코 해서 줄어들지 않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부안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확보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스포츠파크를 갔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청소년들이 풋살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풋살 구장이 없어가지고 축구장을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우리 택시 타고 왔어요. 또 이 대회가 괜찮아? 예, 좋은데요. 1년에 2번씩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금까지 무시해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절대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읍내에 지금 또 일부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애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스포츠파크까지 가는데 굉장히 여름이 많다. 애들 여름에 가는데 택시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날마다 부모가 태워다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근처에 읍내 근처에 풋살장 하나 정도 놀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만의 문화놀이터인 나래쉼터를 꼭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건 고창에도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끼나 재치나 또는 놀이나 이런 게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 관련 행정조직 개편 및 광의적인 협체 구성. 우리 교육이 반절이에요. 진짜 교육이 반절인데 부안군청에 교육과 없죠. 저는 바로 교육문화관광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정말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도의원 때 2014년입니다. 그때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가
그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본 예산 대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 미만이에요, 전부. 3%가 안 됩니다. 그 중에 3%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반절은 무상급식입니다. 반절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투자 안 한 거예요. 지자체가. 앞으로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진학진로 및 체험적 발굴인데요. 저는 그 창의 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진로 채용은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끼를 개발시켜 인생의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부안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딩이라고 잘 아시죠? 그런 중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3번 김경민 후보님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김경민 후보입니다. 오늘 부안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돼서 참으로 의미 있고 한편으로는 부안의 교육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밝게 봅니다. 우선 부안 교육의 문제는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만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 부안이 고령화, 저출산, 탈부안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20년이 지나면 소멸지자체 1순위로 우리 부안을 꼽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학생이 없는데 교육을 논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가장 기본적인 청년들이 우리 부안을 떠나지 않고 이 부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 부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부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들고 창업하고 하고 돈을 벌게 해야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서 교육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육에서부터 연결되지 않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방금 아까 보신 대로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좀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만의 현실이었느냐?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경고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부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교육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으니까 우선 전제를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생태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각 지자체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보편적인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나 없으나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부안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다소 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미래의 부안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보육과 교육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확보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남에 있는 기장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주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평가에서 보육과 교육에 1등군으로 멀리는 경남에 있는 기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우리 전라북도에 완주군이 있습니다.
완주군을 그대로 벤치마킹해도 부안군 아직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부안군의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노원구의 그 공릉동을 보니까 1층에서 7층까지 있는데 청소년들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활동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정보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부안군에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는데 진로진학 체험처도 보니까 완주군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없으면 남의 것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그 벤치마킹 바탕 위에 새롭게 더 우리가 추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시였는데 부안의 역사, 문화, 생태 보존 방안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정말로 부안이 어떤 것인가, 우리 부안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 어른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안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백제 마지막 한거지인 부안 땅입니다. 동학혁명의 성지인 부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부당한 그런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항거를 했던 자랑스러운 기억이 15년 전에 부안의 힘과 자존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우리 부안이 정말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 문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배운 게 두려와 풍화시입니다. 두려와 풍화시는 바로 오늘날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유전자적으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교육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우리 건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문학과가 아니라 교육관광문학과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민간이 합쳐서는 광범위한 그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부안의 교육이 그 민간 협의체에서부터 개의되고 실시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환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김종규 후보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6번 김종규입니다. 저희 교육 철학은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밭에서 일하시면서 종규야, 일 안 하고 살려면 공부해라. 토토피트에 흙 안 들어가려면 공부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생각한 것은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은 가르치고, 행정은 교육청이 하고, 구는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근농장학재단을 민선 3기 때 만들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현재 16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부안군이 부채를 다 갚아서 학생들이 지원을 늘리는데 그것이 군비로 늘리는 게 아니고 매달 10,000원씩 내는 부안군의 교육을 위해서 내주시는 분들이 7,010명이어서 7,200만 원씩 매달 지금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20만 원의 장학금을 줘서 교육하기 좋은 부안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면 교복비 30만 원 지급하고, 또 고등학교
입학하면 교복비하고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1, 2학년 한 학기씩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기 내에 4학년까지 반드시 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나는 아버지 직업을 갖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지급해서 직업 교육을 받게 하고 창업 교육을 받게 했는데 올해는 3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생태계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지역 주민과 함께 일체가 돼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줘서 언제든지 글로벌 학생이 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감 확보입니다. 지금 농어촌 교육 특구 사업에 3년 동안 3억을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틈새놀이들을 아까 강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육 정보화비라든지 현장 체험비, 여가 활동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선이 되면 지역 거점 세대 공간 복합 공간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면 학생 아이들에서부터 아이들은 가서 선생님이 돌봐주고 어머니는 인문학 강의 듣고 취미 활동하고 또 운동하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그와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세대 복합 공간 설립을 해서 보안군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이 없는데 그것을 국비를 확보가 되면 2억을 보안군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진학 체험처 발굴입니다. 2018년부터 교육 협력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 체육인 인재 작성, 중국 문화 체험 캠프, 방과후 중고 교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부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비 부담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을 해 나갈 거고 현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청소년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 팀을 분류해서 청소년 문제 전문 팀을 두어서 교육청과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들이 협의해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안의 역사문화 생태보존 방안은 우리가 이제 부안군이 600주년의 인글불 정신인데 전라문화유화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청에서 이미 응용 발주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이 채석강 적벽강이 이제 지질공원이 돼가지고 세계 잼버리 대회 때 우리 부안군의 청소년들이 세계 5만 명의 안내자요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안군이 교육 거버넌스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안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도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언제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원위에서 만들면 지원하는 부분은 아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792명 정도 되더라고요. 시크릿데이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안군에서 처음으로 의대를 3명이나 한꺼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요? 그것은 바로 농촌 학교의 특례인데
제가 재선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부안군으로 이사 오면 장학금을 통해서 교육하기가 좋고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후보자님의 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성실한 답변 해주신 후보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청객들께서 질문해주신 질문 내용 중 3가지 정도 부안군 그 서광약국 김재성 약사님과 그 학교혁신학부모 대표 이승구 대표께서 3가지 정도 지금 뽑아주셨는데요. 질문지는 2번 권익현 후보님부터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번 김경빈 후보님, 세 번째 질문은 4번 김정규 후보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질문은 그 지금 조은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학생 전용 수영장 건립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수상 안전 교육이 의무로 필수 과목인데 현재 부안 수영장 이용자들과의 갈등과 장소의 협소함으로써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생 전용 수영장을 건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 강사를 확보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조은희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셨습니다. 2번 권익현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사회자 직권으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 놀 공간을 교육청과 또 군청이 서로 힘을 모아서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학교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도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 그 가서 놀 곳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는 교육청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애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애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부안에다가 풋살 구장이라도 만들겠다 했는데요. 풋살 구장만 아니에요. 애들이 놀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딱 집어서 지금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저 조금 전에 나래 쉼터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래 쉼터 내에 수영장이라든가 학생들이 정말로 꿈과 끼를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김경민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 다 똑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에 그 청소년 정보 문화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안의 그 청소년들, 학생들이 자기 끼를 발산하고 또 놀고 쉬고 그다음에 동료들과 얘기하고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건립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제가 이걸 기필코 해낼 것입니다. 수영장 문제도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죠. 이렇게 비좁고해서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내에 반드시 수영장이 포함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갈등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수영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폐교들이 일반 개인들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뭐 길거리 농구대 전용 뭐 이렇게 구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축구 전용 구장이랄지 풋살 경기랄지 많은 돈을 들지 않고도 해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안에 오면은 청소년들이 놀고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부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김종규 의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장 청소년들이 만드는 문제 이게 사실상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요. 부안군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 월급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전용 수영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세대 통합 그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은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갈등을 최소화해서 대안을 세워야 어른에 대한 교육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그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부안초등학교 간영학단이 전국에서 최고반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공연을 했는데 해외 공연을 시키려고 합니다. 관현악단 그 공약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현악단을 군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하서초등학교 그 사물놀이 있잖아요. 참 잘합니다. 그 애들이 보면 마치 뭐 어디서 건의받은 게 아니고 제2의 김덕수 같아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공약집에 보면 해외 공연을 딱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육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워서 세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청소년이나 교육의 부분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은 복합 안에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부부님 발표해 주십시오. 그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상안전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그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 불감증,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안심에 대한 것이 극대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복합으로 지금 현재 수영장에서 수질 관리나 여러 가지 어른들하고 함께 한 내일을 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석함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안 수영장이 좁고 뭐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학생의 전용 수영장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전용 복합, 말하자면 이게 안심에 대한 뭐 불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이런 복합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합센터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그 어린 체육 진흥도 할 수 있지만은 안전 안심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는 이게 시골 학생들이라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 사실이고요. 이미 중대도시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부안군만 지금 복합으로 전용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쓰고 있는 이런 처절함이죠.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 바로 이거는 실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피차 저희가 매칭 사업 아니겠습니까? 매칭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3번 김경민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두 번째 질문은 그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부안군 그 면 단위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가 불편하고 돌봄에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면 단위의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 정수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3번 김경민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학생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부안읍에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점점점 면 단위가 완전히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국도 뭐 병원은 물론이고 약국도 없고 심지어 면 단위에 있는 그 우리 농업인들이 부안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연 마을이 지금 점점 좀 사라져서 마을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외에 있는 그 학생은 그나마도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서비스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아동센터가 각 면별로 세워져서 학생 수에 관계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 아동센터를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안군 재정 자료도가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교육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없으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라도 만들어내고 또 중앙정부가 이 부안에 최초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지금 현재 그 지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속에서도 부안의 그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저는 보육과 교육에 완주군의 3분의 2만큼만 우리가 지원해도 또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원해도 우리 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 대안학교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위지에서 이렇게 시골로 전학으로 오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다 발굴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반드시 부안 교육이 앞으로 풍성하게 자라날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김종규 후보님 답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산에 아동센터가 있고 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진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백산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아동센터 오는 부분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전체 좀 그 광역으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동 차량이 문제인데 그 차량비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을 중시 여기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비를 좀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에 대한 열악함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변산 단일적으로 아동센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반드시
신설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그 자기 끼라고 합니까? 재능을 또 발휘하고 또 배우고 해서 꼭 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진학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자기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과 후 돌봄이거든요.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진석 운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발표회 가 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더 늘어나서 부안군 전체 아이들이 다양성과 그 글로벌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인문학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이런 시대에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튼튼히 만드는 방과 후 돌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함께 하고 있는 논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김상곤 후보님 답변 있겠습니다. 돌봄이 보육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진서나 지금 부안이나 백산이나 지금 백산부안 같은 경우는 1억 3천 정도 나가고 있고 부안 같은 경우 1억 3,2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 제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시군 1개 정도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한 8년 전에 하나가 더 부으면서 2개가 됐지만은 저는 잘 됐다, 잘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재원 마련이나 제약에 대한 것은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이 보육에 대한 것이 어떤 인지와 심지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도서관이나 이런 확대를 통해서 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를 제가 한다고 했지만 이런 용도의 재원과 그 다음에 그 보육교사들의 확충을 통해서 지원하고 돌봄이 교육에 성실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 해당되는 것은 더 깊숙이 파고들고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이 보육에 대한 것은 확대 보급하고 꼭 이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원은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비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보육에는 다시 학부모, 또 그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피차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경제까지도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에 있는 노동력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이 보육에 대한 것은 선결 과제로 저는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권익현 후보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수영장 학생 전용 수영장 권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상급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가 그 또 부안에서도 읍하고 면하고 차이예요. 또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와 부안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중앙과 이 지방의 차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역 방과 후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부안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지속 가능한 교육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학생들이 그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런데 이 방과 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돌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부안군에 3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이걸 거점화시켜서 정말로 좀 질 높은 방과 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점화가 되면 뭐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폭넓게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선생님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좀 거점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고 또 많은 친구가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그 4번 김종규 후보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그 부안군 전체 예산 중 교육 관련 예산을 몇 프로까지 세울 것인가, 특히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김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4번 김종규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전체 부안군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 5,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히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솔직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안군청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교육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재능교육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군이, 그리고 군청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데,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몇 프로를 딱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부분인데, 왜 세대 통합의 공간이 필요하냐고 하면, 아이들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할머니하고 큰 아이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하고 아니면 조선가정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하고 큰 아이들이 훨씬 다양성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의 투자 부분이나 모든 것들은 학군이, 교육청,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부안군으로서 인구 감소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저는 장학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부안군에 와서 모든 교육을 우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열악한 군비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10,000원씩 회원을 보는데, 국회의원이 11명이나 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좋은 일은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교육하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김상곤 의원님 답변 있겠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이 지금 사실은 5,600억, 0.8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교육 예산에 대한 3%까지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잠시 적어봤는데, 이제 교육 환경이란 개선의 문제를 두어봤을 때는 분명히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예산에 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분들이 제가 다녀보면은 간단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의 문제는 그 원장님이 1인 3역, 1인 4역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 사사로운 문제이더란 말이죠. 이게 뭐 건너물을 건넌다든가 차를 탄다든가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아 교육 시설에도 조금 확대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교육에 0.89% 드는 건 3% 상승 올리면서 교육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예산을 저는 충분히 투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로 저는 공교육에 대한 기능이 강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보편화된 예산을 가지고 투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은 분명히 그 부안에서는 부족했다. 또 행정하고의 교육청하고의 어떤 그 관계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제가 좀 아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거버넌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충분히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 옳은 방법이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일방적인 교육청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위의 위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산의 편익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권익현 후보님 답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역시 일자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은 가임 여성이 그만큼 부안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도 교육 때문에 부안을 떠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정말로 부안이 지속 가능한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정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부안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고, 그리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나겠죠. 이런 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까지 교육 예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부안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교육 예산을 점차 늘려가야 된다. 이제 부안군에서 교육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때가 됐다. 이 교육을 부안군이 예산만 지원할 일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부안군과 교육청이 또 학부모, 부모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안의 교육을 서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서 교육, 문화, 관광과를 꼭 신설해서 부안군이 다른 어느 군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3번 김경민 후보자님 답변 있겠습니다. 예, 질문 요지가 교육 예산을 얼마나 늘리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아까 다들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데, 2017년도에 교육 협력으로 11건에 대해서 6억 7천만 원을 부안군에서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22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농어촌 82개 중에서 한국일보와 그다음에 지방자치학회가 그다음에 행안부가 후원한 그 자료에 의하면 부안군은 82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도 41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장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도의 완주군이 1위와 2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완주군은 가능한데 왜 부안은 가능하지 않느냐? 6억 7천만 원에 비해서 완주군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이 교육 협력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2018년도 조례도 있는 50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150억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겠느냐? 고향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향세가 이렇게 도입이 될 겁니다. 아마 2, 3년 내에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고향세를 도입을 하자고 그러는데 고향 펀드를 갖다가 제가 모집해서 이 교육만큼은 타지에 나가 있는 향후들한테 우리 부안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저부터도 업무 추진비를 전액을 이 교육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그리고 각 실과에 있는 업무 추진비를 모아서 우리가 정성을 모으면 유지에 나가 있는 우리 향후들도 고향 그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근농 나눔이 아주 그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근농 반값 등록금이 어느 정도 치료이 되면 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부안군 교육에 써도 될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의 홍보도 됐고 또 이것 때문에 부안군이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라면 인정합니다. 그 반값 등록금 위에 충분하게 돌려서 우리 부안 교육에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청객 질문지 중에서는요, 그 교육 정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후보 개인별 질문지는 다 제외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들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1분씩 1번 김상곤 후보님께서 다시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코치나 멘토나 이 뉴 트렌드인 코딩에 대한 것은 이 IT와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안 교육 현실에 맞춰서 이것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게끔 부안의 어떤 정서에 맞는 교육을 행정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권익현 후보님 발표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우리가 부안 교육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자체가 교육을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교육청과 함께 또 학부모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주고 또 나몰라라는 그런 지자체가 아니고 정말 지자체가 교육이 죽으면 지자체도 사라진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정말로 우리 부안 교육을 위해서 부안 교육이 전북에서 1등가는 그런 교육으로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부안은 고령화 저출산 탈부안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자체 소멸 제1순위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없어지고 나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부안군을 살릴 기본적인 것은 부안에서 살아나가야 할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이 부안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보육하고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된 가운데 저는 보육, 교육 1번지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안에서 살고 부안에서 결혼하고 부안에서 보육하고
그다음에 부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부안은 소멸지자체에서 벗어나서 번영의 부안을 맞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이 잼버리 대회 때에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의 희망을 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어린이들에게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법이 이 한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기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니까요. 다만 법도 개정을 요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7월 2일이 되면 군청은 결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속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려야 됩니다. 부안군은 지속한데 좀 없었습니다. 부안군이 지속해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함께 제도약의 기회를 갖도록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 끝나는데요. 오늘 마이크 잡은 채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후보님이 계시는데요. 13일날 되면 이제 한 분만 군청에 들어갔을 텐데 각 후보님들께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각 상대 후보님들의 군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대 후보님들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상곤 후보님부터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현 후보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 후보님, 예, 좋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지금은 조금 그러시지만 각자 손 잡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셨던 말씀들은 학부모님들께서 꼭 좀 기억하셔서 많이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